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담에 있는 오네트장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비스트로드 욘트빌의 이동준 박재영 셰프가 같은 건물 지하에 오픈한 레스토랑이며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허브 및 재료들을 사용해서 프랑스 요리 기법을 기반으로 재해석한 요리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따로 눈에 띄는 간판은 보이지 않지만 이 어두움에 당황하지 말고 입구 뒤 저 커튼을 넘어가면 강렬하게 풍기는 시트러스 향이 맞이해줍니다. 오네트장의 공간은 디자이너 양태호가 참여한 것으로 중앙에 한 번쯤 앉아보고 싶은 4인을 위한 테이블을 중심으로 두고 카운터석과 소파 좌석으로 분리됩니다. 생각보다 아담한 편임에도 브론즈 미러로 넓어 보이는 착시 효과와 적당한 조명 덕에 차분하면서 안정적이었습니다. 메뉴는 크게 코스와 단품으로 나뉘며 저는 사전 예약 시에만 가능한 카운터 테이스팅 메뉴를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코스의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 구경할 요소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투박하면서도 엣지 있는 냅킨 장식부터 일행과 다른 그림의 메뉴판이라든지 이 공간이 주는 느낌이 좋았나 봅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와인 리스트에서 와인의 생산 과정을 쉽게 일러스트로 표현해둔 점에서 섬세함을 느꼈고 추가로 와인 음료 페어링 대신 화이트 와인 한 병을 주문하였습니다. 식사에 앞서 빵가루를 입혀 재워놓은 상태의 양갈비살을 보여주었으며 반미 순서에 사용되는 속재료로 오븐에 들어갈 것이라는 설명까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스타터로 나온 우니 토스트는 받자마자 훈연향을 맡을 수 있었고 브리오슈와 우니, 홍합살들이 층층이 쌓인 비주얼에 상단에는 연어알도 보입니다. 특히 브리오슈는 굴소스를 발랐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브리오슈는 달큰하면서도 겉면이 단단한 까눌레스러운 식감이 우수했으며 입안에서 흐트러지는 보스턴산 우니와 그을린 스플레음이 가득했던 홍합살이 쫄깃쫄깃하게 마지막까지 머무릅니다. 달큰 짭짤하니 개인적으로 정말 맛있게 먹으면서 코스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월계수잎과 팔각, 로즈마리를 태워 스파이시한 미식의 향미가 가득했던 메뉴로 호주의 파이어도어와 방콕의 보란이 떠오르는 이국적인 색채를 강하게 받았습니다. 돼지고기 항정살과 안쪽에 석이버섯을 담은 꼬치요리이며 스틱으로 사용한 레몬그라스의 허브네움과 피쉬 소스 덕분에 또 한 번의 방콕이 떠오릅니다. 동남아시아 버전의 작은 떡갈비를 먹는 듯한 느낌으로 여행에 온 것 같은 요리였습니다. 섬세한 플레이팅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상단에 사용한 자스민 젤리와 들꽃, 고추 등이 화사한 요즘 날씨에 잘 어울렸습니다. 가리비 관자는 라임과 천일염으로 살짝 익혀 넣은 상태였으며 디로일과 다시 육수가 만나면서 관자와 새우의 달큰 녹진함에 복합적인 향미가 돌았고
그새 또 한 번 방콕에 다녀온 듯한 간간하면서 깔끔한 끝맛으로 와인과도 너무 잘 어울려 금방 바닥에 드러난 메뉴였습니다. 상온에서 4시간 정도 발효시킨 브리오슈를 제공해 주셨고, 버터는 홈메이드로 매우 크리미한 질감에 말돈 소금이 뿌려져 나와 더욱 감칠맛 나게 맛볼 수 있었습니다. 손끝에 약간의 기름기가 맴돌 쯤에 금방 타르타르가 나옵니다. 사랑초더미와 얇게 저민 청포도 아래에 담긴 타르타르는 한우 홍두깨살과 굴을 사용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타르타르에 훈연한 굴이 으깨진 텍스처로 섞여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이색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미리 듣지 못했다면 굴이 들어간 줄 몰랐을 정도로 바다내음은 전혀 느끼지 못했고, 진한 순내음들이 홍두깨살의 틈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타르타르는 토마토와 새우칩이 올라가 있는 라이스 페이퍼에 곁들일 수 있었는데요. 계란물을 바른 뒤에 오븐에 익힌 것으로 가녀린 스낵미가 추가됩니다. 저는 평소 음식에간이나 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선호하는 편으로 지금까지 나온 메뉴들이 워낙 입에 잘 맞았던지라 코스 중간에 단품 메뉴에서 궁금했던 메뉴인 갈릭 누들을 추가로 요청해서 일행과 쉐어해서 먹기로 하였습니다. 미리 보여주셨던 양다리가 들어간 반미가 하프로 커팅되어 나옵니다. 비스트로드 욘트빌에서 코박고 먹었던 양파 수프에 치즈 빠진 쪼꼬미 버전을 함께 제공해 주신 것이 어찌나 반가웠는지 수프로 입가심하는 것을 권해주십니다. 반미는 홀스레디쉬가 가루 형태로 뿌려져 나오며 듬뿍 담긴 고수 안쪽으로는 블랙 커리 소스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다만 저에겐 크기가 조금 큰 편이라 깔끔하게 베어 먹기에는 살짝 어려움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반미 자체가 인상적이라기보단 반미로 목이 멜 쯤에 와인으로 밀어주다가 양파 스프가 단비 같은 역할을 하면서 약탕 같은 뉘앙스로 마무리해주던 그 개운함이 기억에 남습니다. 껍질 부분을 크리스피하게 시어링 넣은 제주산 옥돔입니다. 시트러스 무슬린과 브라운 버터폼, 그리고 중앙에 담긴 그린커리 소스에 바삭하게 찢겨나가는 옥돔살이 랜덤으로 버무려지면서 어찌 먹으면 꼬릿하다가도 이따금 산미도 느껴지는 다채로운 재미가 더해집니다.
볶은 시금치가 3가지 소스를 중화시켜 주었고 그 흐름의 연장선으로 와인에 손이 갑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인 버터와 랍스터를 숯불에 익혀낸 것으로 독특한 점이 있었다면 같은 랍스터임에도 왼쪽과 오른쪽에 극명하게 갈린 온도차였습니다. 왼쪽에 올라간 따뜻한 랍스터부터 먹는 것을 권해주셨으며 비스킷 소스 베이스에 역시나 짙은 훈연향과 더는 말이 필요 없었던 집게살이 먼저 작살납니다. 배가 어느 정도 찼다고 느꼈음에도 정말 감탄하면서 먹다가 오른쪽으로 넘어갔고 겉보기로도 미리 보기가 가능했던 청귤의 새콤함이 치고 들어옵니다. 온탕에서 냉탕으로 넘어간 듯한 시원함으로 땅콩 소스의 달콤함까지 향긋한 마무리로 좋았습니다. 오리는 2주 정도 드라이 에징된 봉화산을 사용하였으며 꿀과 각종 향신료 등을 발라 오븐에서 익힌 후에 다시 한번 숯불에 구워낸다고 합니다. 워낙 가벼워 보여서 따로 칼질 없이 맛보았고 두께만큼이나 입안에서 감깁니다. 무엇보다 오리내음이 짙은 편으로 소스보다는 온전한 향을 음미하게 되었는데요. 대파가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점성으로 달큰함을 더해줍니다. 한 입 먹다 보니 깜빡하고 체리로 만든 소스를 제대로 곁들일 틈도 없이 순삭해버린 메뉴입니다. 사실 코스만으로도 충분히 배는 부르기 때문에 맛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메뉴를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추가 주문한 갈릭 누들 또한 반미와 마찬가지로 후하게 들어간 고수를 볼 수 있습니다. 면은 생면을 사용하였으며 저는 평소 스낵면이라든지 육개장 작은 컵과 같은 꼬들한 식감을 선호하는지라 이 에그 누들면을 극호로 먹었습니다. 하지만 와인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솔트앤페퍼라는 메뉴명이 강렬하게 와닿진 않았고 기호에 맞게 레몬즙을 곁들이면서 또 한 번 집게살을 작살낸 후에 디저트로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은 시원하게 입가심할 수 있는 소르베로 올리브오일 파우더가 듬뿍 뿌려져 있는 파인애플과 코코넛 조합의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코코넛 폼 안에 있는 부드러운 바나나 조각에 오독오독 씹히는 코코넛 식감이 인상적이었으며 개인적으로 후식에 나오는 코코넛은 거의 선호하는 편인지라 깔끔하게 매짐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따뜻한 민트 그린티와 함께 코스를 마무리했습니다.
곳곳에서 디테일한 미적 요소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으며 음식만으로도 이국적인 매력 덕분에 마치 해외여행을 다녀온 듯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단품 메뉴 또한 궁금해져 재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향 있는 음식을 선호하는 분이라면 이곳에서 테이스팅 코스를 경험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 영상에도 다양한 리뷰가 계속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